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멜번은 날씨가 너무 좋은 오후인데 락다운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기껏해야 슈퍼마켓이라든지 산책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빨리 락다운이 해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요, 코로나 소식은 아니고요. 경제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계속해서 코로나 소식만 좀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경제 TV인데 코로나 TV가 된 느낌입니다. 아무튼 경제 관련해서도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깐 좀 미국으로 좀 넘어갈 건데요. 미국 잭슨홀 미팅이 간밤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시 정도에 저도 이제 생방송으로 좀 보면서 각종 이제 경제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봤었는데요. 시장 반응이 비둘기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거 크게 변화되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 음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또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각종 경제지표들을 얘기를 하면서 의외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비둘기적인 반응이 좀 많았었는데요. 의외로 테이퍼링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경제 지표들이 상당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올라왔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 긴축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좀 했다가 파월 의장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장이 다시 비둘기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FOMC의 최근 7월 회의에서 나는 대부분의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발전했다면 아직 성에 안 찬다는 거죠. 고용이나 물가나 아직은 성에 안 찬다는 얘기겠죠. 올해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비둘기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말에 테이퍼링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것도 또한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다라고 이렇게 또 반응을 한 뉴스 매체도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급할 거 없다라고 이렇게 말은 이제 선을 그으면서 긴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을 때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좀 진정시킨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요, 호주 달러는 큰 폭 상승을 73센트까지 올라섰는데요. 기존에 72.5센트에서 거래되던 호주 달러가 잭슨홀 미팅 이후에 73센트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났다. 호주 상황으로 좀 돌아와가지고요. 저번 달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요. 웨스트팩에서 나온 보고서 7월 20일자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예상하기로는 8월 21일까지 락다운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잡아놨었는데 오늘 날짜가 벌써 8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또 다시 넘어서면서 지금 락다운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9월 13일 날 조금 완화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완화적인 입장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률이 조금 낮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아야지 조금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측했던 상황은 GDP가 0.7% 정도, 그러니까 80억 달러 정도가 수축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이제 3분기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벌써 락다운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제 지금 락다운이 풀릴지가 가늠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하향 조정되는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0.7%, 그러니까 80억 달러가 수축이 된다. 이게 좀 감이 좀 안 오잖아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예를 드렸을 때 1 밀리언 달러 집이 8,000채가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예, 다시 예를 좀 들어드리면 80억 달러라고 그러면 계산기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80억이니까 02 이게 지금 80억 달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1000불 정도 벌어요. 그런데 락다운 때문에 일을 나오지 말래요. 일이 지금 실직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80억 달러가 손해가 났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클이라는 사람 한 명이 1000불을 버니까 공 3개를 지우면 마이클 같은 사람이 한 800만 명 정도가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고 쉬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지금 일을 쉬었다. 그럼 요번에 나온 보고서 내용은 어떠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웨스트팩 은행에서 똑같이 이제 8월 20일 날 한 달 만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8월 달 중앙은행 통화 정책은 시장을 놀라게 하는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락다운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주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에서 그대로 진행하겠다. 테이퍼링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9월 달에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5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줄이는 걸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놀라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도 계속 락다운이 연장이 되니까 웨스트팩 은행에서는 국제 매입을 주당 50억에서 다시 6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빌 에반스가 추천을 했네요. 예상했던 기간보다 락다운 연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요. 국제 매입 늘려요. 지금 돈 좀 더 풀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GDP 성장률은 2.2% 마이너스를 예상을 합니다. 아까 전에는 0.8%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2.2%로 벌써 한 배 반 정도는 더 많이 수축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0억 달러 정도가 손실이 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8,000채가 부셔졌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2만 채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불 버는 마이클은 거의 뭐 한 2천만 명이 일주일 동안 돈을 못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경제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백신 접종률은 전국적으로 올해 10월 말에 한 80%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 접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부 재정 정책은 2020년 당시보다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작년도보다는 너무 좀 적게 쓰고 있다. 뭐 적게 쓰고 있는데도 장기 락다운을 시드니처럼 간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힘든 환경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통화 정책에서도 TFF 자금이 종료가 됐다. 더 이상 지원이 없다. 지금 빌 에반스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통화 정책 없고 재정 정책 없으니까 돈 더 푸세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저금리 상황에 힘입어서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상황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락다운으로 불확실성이 크니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도 중요하겠지만 통화정책도 중요하다. 테이퍼링 연기보다 매입 규모를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했을 때는 그러니까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전략이다. 단기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정부가 좀 돈을 좀 풀어가지고 재정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빌 에반스는 정부를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돈 풀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통화정책 중요해. 통화정책 중요하니까 QE 돈 더 푸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시장은 이미 테이퍼링 연기에 대해서 선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반영하고 있다. 지금 우리 지금 다 QE 연장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실제로 매입 규모를 늘리고 시장을 놀라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한테
좀 놀라게 해줘요. 좀 선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팀 호주는 2020년에 매우 성공적에서 실망스러운 시간을 보낸 후에 최근 중앙은행의 불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추가 부양책에 대한 지원을 입증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다음은 AMP 은행의 셰인 올리버인데요. 8월 21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최근 락다운은 호주에 250억 달러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200억 달러보다도 50억이 더 많은 수축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내 추정치는 호주 경제에 200억 달러에서 한 250억 달러 사이에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개방을 해버리면 우리는 후퇴할 것입니다. 라고 우려를 좀 나타내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앙은행은 내달 예정된 테이퍼링을 중단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이 내달 예정된 자산 매입 축소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다우존스가 20일 전망했다. 앞서 중앙은행은 9월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매주 50억 호주 달러에서 40억 호주 달러로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는 뉴사우스웨일즈주와 같은 주요 지역에서 장기간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호주 은행들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약 1.5%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GDP 성장률이 4%에 근접할 것이라고 본 중앙은행의 시각과 큰 차이가 보인다. ANZ뱅크는 락다운 기간이 길어진다며 올해 GDP 성장률이 1.4%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 훨씬 더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 빅토리아주가 락다운이 장기적으로 걸리면서 7월 20일 날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고 비관하는 전망치가 이제 8월 20일 날 이렇게 나왔는데요. 계속 안 좋아질 거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소식이 좀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보고 있는 거는 70에서 한 80% 정도 예방접종률을 보였을 때 경제가 재개방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재개방을 하게 되면 뭐 2020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급반등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번 영상에서 호주가 지금 백신과 함께 살자, 그리고 백신하고 함께 못 산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열된 모습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어저께 내각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70%에서 80%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 조금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 개방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스코모 총리가 회의에서 압박을 했지만 다른 주들이 반대를 하면서 결렬이 됐다라는 소식이 어저께 좀 들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스코모 총리는 국경 개방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소프트하게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약간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서가 나왔지만 하반기에는 약간 조금 희망적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경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락다운에 계신 분들은 다들 힘내시고요. 백신 접종을 빨리 받으시는 게 앞으로도 활동하는 데 제약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뉴사우스웨일즈주에 계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